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자, 테마에 민감한 시장. 이거는 사실 이번 주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유독 좀 테마주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님? 주식을 업으로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이없는 게 많습니다. 테마주라는 게 이게 뭐지 이러는 것들이 많고요.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 주도 그렇고 우리 월로 봐도 또는 연으로 봐도 테마주들이 요동치는 게 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좀 어이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자주 나오는 거지만 대선주 같은 정치 테마 붙으면 특히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선 말고도 최근에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죠?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 프로에서 이 종목을 네. 좀 한번 잘 보세요 했는데 네. 자, 신라 SG라는 종목입니다. 신라 SG요. 네, 이게 회사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탄탄하고 괜찮은 업력도 좋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처음엔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만한 이슈나 실적에 대한 발표가 없었는데 갑자기 움직이는데 정치적인 이슈하고 엮여 버렸어요. 뭐죠? 예, 그 나경원 대표, 예, 나경원 의원님인가요? 예, 그분이 그 여당의 대표 선거를 나오니 많이 그렇죠. 예, 무슨 장관급 그 직을 그만두니 많이 하는 게 나오면서 그분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인기가 많으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더 되는 거니까 여당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님 빼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나경원 관련주다 이래서 갔습니다. 그래 무슨 관련이 있죠 이게? 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 법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 사시 패스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동기 중에 하나가 여기 사회이사에 있다 이런 거 있죠. 또 그 동문동창 이런 겁니까? 또 CJ 시푸드도 그랬습니다. CJ 시푸드도 그렇게 이제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확인해 보죠. 네. CJ 시푸드요. 네. 비슷하죠. 그러네요. 거의 그냥 복붙한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 놓고 지금은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현상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맞아요. 주식하고 기업하고는 그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엮어버리는 거죠? 네, 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대 법대 그 해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간 회사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좀 많은 거고 또 이게 재밌게 또 테마주를 하면은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인기가 올라가서 주가도 정점을 찍고 그랬는데 지금 또 약간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또 잠깐 이제 주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그 전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재미있는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주식 시장하고는 연관돼서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또 재미난 종목을 하나를 보면은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이거는 벽산이라는 종목인데 벽산. 네. 주가 많이 내려가 있네요, 지금. 네, 지금은 많이 내려가 있죠. 이게 예전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이걸 볼게요. 네. 요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뭐였냐면 서울시장 그 선거를 할 때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하고 지금 시장이 되신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연구소 주가와 이 벽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되면은 서울시 재개발을 다시 또 완화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안랩도 막 오르고 안철수 의원님은 그냥 대표적인 그냥 테마주가 있어 버리잖아요. 자기 회사니까. 안랩하고 이게 경쟁을 했는데 재밌게도 주식시장에서는 벽사는 가고 안랩은 좀 꾹꾸라졌어요. 그럼 그런 게 또 결과로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역시 또 맞다 이런 얘기도 되고 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유독 이렇게 테마주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문을 이제 하나 이제 한다 보면 우리 유창호 앵커가 토마토에서 제일 잘생겼대. 이렇게 이제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인데, 팩트인데. 근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살을 자꾸 붙이게 되는 거죠. 잘생겼는데 잘생기니까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옷도 다 좋아 보여. 부자인가 봐. 이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점점 네. 쌓여요. 집에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뭐 네. 근데 사람들은 군중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꾸 이 사람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럼 나도 유창호 씨랑 친해질까? 네. 이성이라면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농간 좀 부려볼까? 이거 갑자기 네, 수파를 던져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방송을 맛이 나는군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있다고 하면 자꾸 살을 붙여놓고 네. 그러면 뉴스도 사람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네,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자, 제가 신라 SG가 제 회사라고 쳐요. 제 네. 회사라고. 근데 제가 대표예요. 근데 저랑 친하잖아요. 근데 친한데 유창호 앵커가 그렇게 부자고 그런 사람이 신라 SG 대표인 신상원이랑 친해? 그러면 저 회사도 좋을 거야. 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정신을 차려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장난거리 같은 걸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이 심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우리는 돈을 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쫓는 거에 그 종목에 자꾸 그럴싸한 게 붙어지면 정말로 사람들은 이게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갬블의 속성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심리적인 거를 건드리는 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테마주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만들 때는 예. 더더욱 정직한 명분을 만듭니다. 그런 재미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테마에 못 들어가면 또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시장의 상황과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관심을 못 받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친구가 없는 거랑 똑같은 효과처럼 어떤 특정 종목은 이거는 뭐 실적도 뭐 회사 자체도 뭐 문제가 하나도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주가는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걔는 그냥 꾸준히 가는 건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안 가는 게 되죠. 근데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테마에 좀 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관심이라는 건 결국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테마주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어떤 테마주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제일 대표적이었던 거는 시세가 나왔던 거는 뭐 네옴시티였었겠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아는 것도. 들썩했죠. 네, 우리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옴시티를 한번 보면 제일 대장은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정말 뭐 무시무시했습니다. 네. 이게 뭐 12,000원에서 48,000원 같거든요. 저게 네. 근데 산이 하나 있네요. 네. 이거 보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갈 만한 종목일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저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뭐가 있었나?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게 뭐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명분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시총이 저 당시에는 좀 작았어요. 네, 그리고 대주주가 탄탄하게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명분은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올라가도 저 회사는 그래 진짜 괜찮은 회사고 내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 테마 네옴시티에 뭔가 일을 하나 보다 이런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말 그래 정말 좋아 보여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쫓아가게 되고 개미들이 물리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또 대표적인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히림은 대선 테마에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여기도 명분이 좋아요. 재무제표를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탄해요. 그리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CM 이 설계 부분에서는 뭐 공항 관련해서는 특화된 분야도 있고 예전에 한 25년 전에는 안 그랬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좀 아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명분도 좋았고 그래서 이 회사도 주가가 이제 좀 네옴시티라든가 또는 인프라 관련 이벤트가 있으면은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요때 이게 마지막 오른쪽이 갑자기 죽어가던 애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다 올랐던 거 다 내려갔다가 다시 또 치고 네옴시티가 아니라 일경 들어보셨죠? 일경 참. 일경 두바이. 그러면서 이게 같이 또 올라간 겁니다. 여기 뭐 뉴스 하나만 나오면 바로 반응하는 친구군요. 이런 게 있고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거는 저는 그 보험 이 미납이 가끔 나오던가 아니면 또 보험을 물어보던가 이런 때 쓰는 게 요즘에는 전화가 아니고 다
카톡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네.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챗봇이라는 네. 뭐 그런 게 요즘에 떠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채팅하듯이 막 질문, 네. 질의응답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그 AI 관련해서 된 게 이게 지금 솔트룩스라는 거거든요. 챗 GPT. 네, 챗 GPT. 이게 뭐지? 또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죠 지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이제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랬습니다. 이거는 차트로 보고 했는데 네. 과연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인위적인 세력적인 힘을 갖고 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명분과 시대 흐름이 맞춰서 가는 이런 테마들이 나오면 이렇게 단기에 확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합니다. 테마주를 결국은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테마주는 항상 있어요. 네. 제일 이제 요 얘기를 또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테마주가 거의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지만 네. 잘 보시면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뭔 종목 나오면 이건 뭐지가 다 떠오릅니다. 몇 년 하면 대선이지 뭐지. 그리고 다 비슷하게 여기저기 다 엮여요. 네. 근데 테마주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그 대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차트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네.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 뭐 주식하는 분들은. 자,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잡는 게 제일 좋았겠죠.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누가 생각해도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할 때 복귀를 하자면 이때는 우리 못 잡습니다. 솔직히 이때로 가면은 이게 뭐지? 사실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아마 이미 많이 올랐네 그쵸? 슬플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자될 때, 그때 조정이 있을 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한번 시세가 나오는 거는 주식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순환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힘을 모은다고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걸 놓쳤다고 해도 또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올라간 후에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의 이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게 관심이 있고 다들 챗 GPT야 AI야 막 이럴 때 내가 이거를 관심 가졌는데 바로 여기다. 자, 뒤를 돌아보세요. 어디서 올라왔지?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10층이었네. 네, 이런 거는 절대 주의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거지만 이슈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텔레비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TV, 뉴스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직업으로 이걸 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모니터 앞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요즘 돌아오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은 주식 모니터에만 이러지 말고 휴일 갈 때 놀러도 다니시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봐도 돼요. 저 요즘에 키오스크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주식으로는 맨날 설명을 하면서 그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 사실 늘상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드리지만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챗 GPT 이렇게 특정 테마의 움직임이 요즘 뭐 특히나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까지 투자의 힌트를 여러분 가져가셨길 바랍니다.